나야. 아버지 상태 치매래. 아직 초기인데. 시간 문제지. 장남아들의 전화 통화였어요. 낮에 보여준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차가울 뿐. 재산 이대로면 장남인네가 관리할 것 같은데 결국 다 내 거 아니겠냐? 영진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가장 사랑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군인 연금도 상당하고 부동산도 몇 채 있으니까 이제 인생 핀 거지. 현아랑 준호? 걔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아버지는 나만 믿으시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은 민수가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조용히 영진이 이마에 손을 얹었죠. 아버지, 이젠 푹 쉬세요. 부디 지금 그 상태로 쭉 가셔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진이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서글픈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한때는 육군 중장 3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그였지만 지금은 무기력하게 병원에 누워있는 영진. 하지만 지금부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복수가 시작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흰색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장남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대 옆에 서 있었죠. 하지만 영진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영진은 72년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죠. 6.25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도 죽음을 마주했어요. 가슴에 달린 무공훈장들이 그 증거였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지 5년. 이제는 막대한 군인 연금과 서울 곳곳에 있는 부동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수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47세의 육군 대령. 영진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유일하게 사랑한 자식이었습니다. 민수야.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들렸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으세요.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죠. 하지만 뭐가 있나요, 선생님? 뇌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영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치매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또렷했어요. 기억도 선명했죠.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참에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영진은 눈을 감았어요. 치매 환자처럼 보이려고 애썼죠. 둘째 현아와 막내 준호도 병원에 왔습니다. 현아는 45세의 국방부 군무원이었고 준호는 43세의 군법무관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따라 군과 관련된 일을 했지만 영진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죠.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진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죠. 형, 아버지가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 민수가 동생들을 달랬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는 각자 일이나 잘해. 그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40년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한 자의 여유였죠. 영진은 민수를 떠올렸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였죠. 사관학교에 추천서를 써줬고 군 생활 내내 빠른 승진을 도왔습니다. 각종 특혜도 많이 줬어요. 반면 현아와 준호는 늘 뒷전이었죠. 아버지는 민수 형만 아들인 줄 아셨어. 어느 날 준호가 술에 취해 뱉은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의료진들 앞에서는 완벽한 효자였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죽 사왔어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간호사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령님은 정말 효자시네요. 매일 오시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요. 민수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영지는 알았죠. 저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영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하기로 한 이 계획,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잠든 줄 알았나 봅니다. 응, 나야. 아버지 상태, 글쎄 의사 말로는 치매래. 아직 초기라고 하는데 뭐 시간 문제겠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낮에 보여준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산?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 지켜봐야지.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시면 내가 다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영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가장 사랑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군인연금도 상당하고 부동산도 몇 채 있으니까. 현아랑 준호, 걔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아버지는 나만 믿으시니까. 전화를 끄는 민수가 다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영진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아버지,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현아와 준호가 함께 왔어요.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봤죠. 발을 마사지해주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현아예요. 기억나세요? 어릴 때 아버지가 군복 입고 퇴근하시면 제가 항상 신발 벗는 거 도와드렸잖아요. 현아의 눈가가 젖었어요. 준호도 아버지 손을 꼭 잡았죠.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같이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영진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작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홀대봤던 자식들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동생들이 가고 난 후였죠. 병실에는 둘만 남았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건가요, 아버지? 영진은 숨을 참았어요. 치매라면서요? 그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가 더 전문적이니까. 민수가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40년 군 생활, 중장 계급장, 무공훈장.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는 그저 늙은 치매 환자일 뿐인데. 그 말에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영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빨리 정신 차리시든지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민수가 병실을 나간 후 영진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사관학교 추천서를 써줄 때가 생각났어요. 빠른 승진을 위해 여기저기 부탁했던 일들. 다른 자식들은 제쳐두고 오직 민수만 챙겼던 세월들.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민수야. 영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었죠. 좋아, 끝까지 가보자. 복수를 결심한 노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진은 치매 환자 연기에 익숙해졌어요. 멍한 눈빛, 느린 움직임, 가끔씩 중얼거리는 알 수 없는 말들. 완벽한 연기였죠. 병실은 이제 영진의 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했어요. 특히 민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죠. 오전 10시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단 후배가 함께였죠. 형님, 이분이 그 유명한 아버님이시군요. 그래,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으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죠. 치매라고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아버님 재산이 상당하시다던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민수가 아버지를 흘끗 봤어요. 영진은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죠. 만약 치매가 심해지시면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겠지. 두 사람이 나간 후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오후가 되자 현아와 준호가 왔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과예요. 한 입 드셔보세요. 현아가 작게 자른 사과를 숟가락에 올렸어요. 영진은 천천히 입을 벌렸죠. 어머, 드시네. 준호야, 아버지가 사과를 드셔. 현아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준호도 환하게 웃었죠. 정말이네. 아버지, 맛있어요? 영진은 대답 대신 계속 씹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두 자녀에게 고마웠어요. 그때 민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동생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너희 또 왔어? 형도 왔네. 우리는 아버지 과일 좀 드시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못 알아들으셔. 민수의 차가운 말에 현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쓸데없다니. 우린 아버지 돌보는 거야. 그래. 너희가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형을 노려봤어요. 형은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희처럼 감상적이지 않아. 세 자녀가 말다툼을 하는 동안 영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편애했던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김 변호사님? 저 박민수 대령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어떻게 되었나요? 영진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초기라고는 하는데 후견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민수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군인연금 수령 권한도 후견인에게 넘어오나요? 아, 그렇군요. 부동산 처분은요? 영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현아와 준호는 어차피 문제없을 것 같아요. 걔들은 아버지 재산에 별 관심 없으니까. 전화를 끄는 민수가 영진에게 다가왔어요.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하는 척했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재산 명예 모든 걸 제가 지킬 테니까. 그 말이 영진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진은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였죠. 처사들을 안고 얼마나 기뻤던가.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사관학교 입학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영진이 직접 추천서를 썼죠. 동기들에게 부탁해서 면접도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졸업 후에는 좋은 부대로 배치받도록 손을 썼습니다. 민수는 장군감이야. 영진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선후배들이 민수를 특별히 챙겼죠.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반면 현아와 준호는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두 아이는 열심히 살았죠. 현아는 스스로 공부해서 군무원이 되었고 준호는 법대를 나와
군법무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파적이었구나. 영진은 뒤늦은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오후 3시 민수가 또 다른 장교들과 함께 왔습니다. 대령 2명과 중령 1명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야. 아, 박 중장님. 사진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뵙네요. 한 대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영진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알아보지 못하셔. 민수가 작게 말했죠.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진은 봤어요. 그 한숨이 연기라는 걸. 아버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해야겠죠. 장남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부동산이 꽤 있으시다면서요? 강남에 건물 2채, 경기도에 땅도 좀 있고, 군인연금도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오고요. 장교들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중장님이셔. 이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민수의 말에 영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를 참기 힘들었죠. 장교들이 떠난 후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시니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 순간 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현아와 준호가 다시 왔어요. 2 사람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아버지, 우리예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현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아버지 어깨를 주물렀죠. 아버지, 제가 좋아하시는 막걸리 사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은 괜찮다고 하셔서. 준호가 작은 컵에 막걸리를 따랐어요. 영진의 입술에 대주었죠. 어릴 때 아버지랑 낚시 가서 먹던 막걸리 기억나세요? 영진은 천천히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 맛이 그리웠어요. 밤 9시. 모두가 떠나고 민수만 남았어요. 그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영진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빨리 정신 차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가세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봤어요. 40년 군 생활, 전쟁 영웅. 다 좋은데 이제는 물러나실 때예요. 제 시대가 왔으니까. 문이 닫히고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진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좋아, 민수야. 내가 원하는 전쟁이라면 해주지. 영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40년 군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적을 제압하려면 먼저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한다. 노장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영진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작전 개시일이었어요. 2달간의 치매 연기를 끝낼 때가 왔죠.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을 때 영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물 좀 주시겠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아버님, 정신이 드셨어요? 네.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어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의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각종 검사를 했죠.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오전 9시. 세 자녀가 모두 병원에 도착했어요. 현아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죠. 아버지, 정말 저희 알아보세요? 그럼 우리 현아, 준호, 내가 어떻게 너희를 모르겠니? 민수도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영진은 그 눈빛 속의 당황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 민수야. 고생 많았구나. 영진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특히 너에 대해서. 민수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저요? 그래. 너는 내 장남이고 내가 가장 많이 기대를 건 아들이야.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구나. 영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세 자녀를 둘러봤죠. 민수야, 내가 10억을 줄 테니 민간 보안업체를 창업해라.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죠. 보안업체요? 그래. 군인으로서의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야. 6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줘라. 영진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각서였죠. 단, 조건이 있어. 6개월 안에 실패하면 넌 내 상속에서 제외된다. 군인 가문의 명예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영진은 현아를 봤습니다. 현아야, 내가 회사 재정 관리를 맡아라.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고해. 네, 아버지. 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에게도 역할을 줬죠. 준호, 넌 법률 자문을 맡아.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가족 회의가 끝난 후 영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김대령. 부탁이 있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 민수를 좀 감시해줬으면 하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영진은 40년간 쌓은 군 인맥을 하나씩 동원했어요. 전직 정보장교들, 헌병대 출신들, 수사관들 모두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일주일 후 보안업체가 설립되었습니다. 박스 시큐리티라는 이름이었어요. 민수가 대표이사가 되었죠. 영진은 집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군용급 CCTV를 설치했어요. 거실, 복도, 서재 앞.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죠. 영진만 볼 수 있는 숨겨진 모니터가 있었으니까요. 첫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꾸몄죠.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영진은 서재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찍혔죠. 동행한 사람은 사업과
무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벌써 시작이구나. 영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현아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지출 내역이에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접대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량 리스비도 벤츠 S클래스를 리스했더라고요. 영진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회사 운영비의 30%가 민수 개인 용도로 쓰이고 있었죠. 일단 지켜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2달째 민수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샀어요. 명목은 영업용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친목용이었죠. 영진의 전직 정보장교 친구가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중장님, 민수 대령이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회사 자금을 넣었어요.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날 밤 CCTV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새벽 2시 민수가 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뭘 찾는 거니? 민수야. 영진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영진의 생일, 결혼기념일, 군번. 다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죠. 젠장. 민수가 욕을 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였죠. 민수는 주저없이 그것을 가방에 넣었어요.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40년간 아낀 아들이 도둑이 되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영진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해요. 추가로 5억만 더. 안 돼. 영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니?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모든 행동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용도 지출,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영진이 CCTV 사진을 내밀었어요. 서재에서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었죠. 이것까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됐다. 아직 3개월 남았으니 잘해봐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민수가 떠난 후 영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 형이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허위 매출 계약서예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유령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영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의 범죄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죠. 현아도 새로운 보고를 했어요. 아버지, 민수 오빠가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총 2억 원이에요.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날 밤 영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군인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긴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명예를 돈과 바꿨다. 이제 군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3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10억 중 7억이 사라졌죠. 영진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계획이었어요. 민수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병원에 와라. 무슨 일이신데요? 와서 알게 될 거다. 전화를 끊은 영진은 현아와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마지막 작전이다. 너희들은 내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해. 영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심장마비를 연출할 거라고. 현아와 준호는 놀랐지만 이해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라. 이것이 민수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죠. 영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40년 군 경력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영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운명의 날이었어요. 현아와 준호는 이미 와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현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라. 의사 친구가 대기하고 있어. 진짜 위험은 없을 거야. 8시 정각.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났죠.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이 소파에서 쓰러졌어요. 현아가 비명을 질렀죠. 아버지, 아버지. 준호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영진은 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에 섞인 다른 감정을. 당황보다는 계산이 먼저였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진을 들것에 실었어요. 현아와 준호는 울면서 따라갔죠. 민수도 뒤따랐지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민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죠. 김 변호사님, 저 박민수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못 듣도록 조심했죠. 아버지가 위독한데 군인연금이 어떻게 상속되나요?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걱정하다니.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언제 가능한가요? 아, 사망 후 바로요? 민수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또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긴급한 문의가 있어서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30분 동안 민수는 여러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상속 방법, 치매 진단서, 조작 방법까지 물었죠. 현아와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있었지만 민수는 계속 전화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영진을 응급실로 옮겼죠.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진의 친구인 의사도 있었어요. 그는 영진과 눈빛을 교환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어요. 의료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완벽한 효자 연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감동했어요.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상속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1시간 후 영진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벼운 부정맥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방 숨겼지만 영진은 놓치지 않았죠. 병실로 옮겨진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영진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이리 와봐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정말 놀랐니? 영진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한번 들어봐라. 녹음기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 군인연금이 어떻게 상속되나요?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언제 가능한가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아버지, 이건 기다려. 아직 더 있어.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조작 방법을 묻는 부분까지 나왔어요. 현아와 준호가 충격으로 입을 벌렸죠. 오빠, 이게 진짜야? 현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진이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게 내 진심이구나, 민수야. 민수가 갑자기 가면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간 아버지 덕분에 승진했어요. 아버지 인맥으로 편하게 살았죠.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영진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까지 한 거냐? 도둑질이라니.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죠. 아버지는 항상 저만 아들 취급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제 거 아닌가요? 준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형, 정신 차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닥쳐. 넌 뭘 알아? 항상 나만 비교당하고 나만 부담 갖고 살았어. 민수가 준호를 밀쳤어요. 현아가 막아섰죠. 오빠,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무슨 짓이야. 영진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의 범죄 증거들이었죠. 회사 자금 7억 횡령, 허위 계약서 작성, 개인 계좌로 돈 빼돌리기, 내 서재에서 현금 절도. 영진이 하나씩 읊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CCTV 영상, 계좌 내역, 계약서, 원본, 녹취록. 그게 뭐 어때서요? 아들이 아버지 돈 좀 쓴 게 죄인가요? 민수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었죠. 좀? 7억이 좀이냐? 그리고 넌 군인이야. 군인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영진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민수 앞에 섰죠. 내가 너를 위해 40년간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아? 내 승진을 위해 내 명예까지 걸었어. 동료들에게 머리 숙여가며 부탁했고, 때로는 부당한 일도 눈감았어.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죠. 그런데 내가 나에게 보답한 게 이거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죽기도 전에 재산 나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영진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번엔 영상이었죠. 민수가 회사에서 직원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늙은이가 뭘 알아. 그냥 돈이나 대주면 되지. 영상 속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중장이고 뭐고 이제 끝난 사람이야.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실세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수도 할 말을 잃었어요. 영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군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민수가 영진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 아버지가 만든 괴물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민수가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헌병들이 서 있었어요. 박민수 대령,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꺼냈어요. 민수가 뒤를 돌아봤죠. 영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보자. 그리고 일반 법정에서도. 민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영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현아와 준호가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40년간 가장 사랑한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짜 아들은 없었는지도 모르죠. 밖에서 민수가 연행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죠. 오직 쓸쓸함만이 남았습니다. 3개월 후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건물의 큰 법정이었어요. 영진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민수는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군복의 계급장이 이미 떼어진 상태였어요. 준호가 검찰 측 군법무관으로 나섰습니다. 친형을 고발해야 하는 아픔이 얼굴에 묻어났죠. 하지만 군법의 정의를 위해 결심했어요. 피고인 박민수는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상관인 아버지를 모독하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했으며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를 요청했어요. 준호가 서류를 제출했죠. 녹음 파일, CCTV 영상, 증인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가 민수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영진이 증언대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죠.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의 아버지입니다.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을 고발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죠. 40년간 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군인 정신을 더럽힌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영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군법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민수의 변호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일주일 후 일반 법정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횡령과 배임 혐의였어요. 현아가 회계 전문가로 증언했죠. 피고인은 회사 자금 7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가상화폐, 골프 회원권, 고급 승용차, 현아가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죠. 검사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진이 놀랐어요. 이건 몰랐던 사실이었죠. 40년 군 네트워크가 파헤친 결과였습니다. 민수가 대위 시절부터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부대 운영비로 개인 물품 구입, 병사들 월급, 일부 착복, 진급 대가로 금품 수수.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낀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군법회의 3년과 합쳐 총 8년.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민수가 영진 앞을 지나갔어요. 잠시 멈춰섰죠. 아버지 만족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영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민수가 비웃었어요. 끝까지 위선적이시네요. 아버지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그래, 나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군인의 명예는 지켰다. 민수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호송차에 올라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그날 저녁 영진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장남 박민수는 모든 상속에서 제외한다. 재산의 50%는 둘째 현아에게, 40%는 막내 준호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10%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기부한다. 펜을 내려놓은 영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현아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관심을 못 줬는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희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영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홀대했던 두 자녀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없는 집은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현아가 주말마다 왔고 준호도 자주 들렀죠. 가족 식사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손자들 데리고 올게요. 현아가 밝게 말했어요. 영진이 미소 지었죠. 그래,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구나. 준호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법무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영진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영진은 민수가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영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아들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었죠. 6개월 후 영진은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어요. 군인의 명예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정직과 희생, 그리고
의리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진이 계속 말했죠. 저는 4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망쳤어요. 진정한 사랑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진은 무대를 내려왔어요. 현아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 멋지셨어요. 영진이 두 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진정한 군인 정신은 돈이 아닌 명예와 의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영진의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민수를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1년 후 영진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자신의 실패와 교훈을 담았죠. 현애는 독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망친다. 책의 첫 문장이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죠. 현아가 아버지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부동산 수익으로 장학 재단을 만들었어요. 준호는 군법 개혁에 앞장섰죠. 군 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힘썼습니다. 영진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생을 보냈어요. 아이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줬죠. 할아버지, 군인이 뭐예요? 막내 손자가 물었어요. 영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직해야 해. 저녁 노을이 집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죠. 민수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나머지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영진이 식사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답했어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영진은 생각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어요.